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은시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참 많습니다. 이 책은 생각불에서 나온 책이고요. 출간된 지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이 많지만 그 중에서 꼭 읽어야 할 책이 이 책이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항상 제가 오늘 정말 고민을 합니다. 어떤 책을 해야지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10년 뒤에도 같이 볼 수 있는 책을 정말 보고 싶다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한 책이 바로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고요. 저희 댓글로도 이 책을 정말 감명 깊게 봤다고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책 이번에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항상 부딪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기보다 사람들과 대하는 게 너무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둘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인간 관계를 통해서 성공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간관계론입니다, 여러분. 저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저희 오늘 정말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어떻게 하면 호감을 살 수 있을지 그런 방법까지도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저희 카네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저희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지은이 데일 카네기. 1888년 미국 미주리주 메리빌에 있는 한 농장에서 태어났다. 오렌스버그 주립사립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와 세일즈맨 등으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1912년 뉴욕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대중 연설 강의를 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그가 강의했던 당시에는 인간관계에 관해 참고할 만한 제대로 된 교재가 없었다. 그래서 카네기는 자신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오랜 연구 끝에 1936년 인간관계론을 출간했다. 바로 이렇게 오랜 연구 결과 끝에 이렇게 인간관계론이 출간됐는데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천만 부가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연애에서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인간관계의 성공 노하우를 모두 담다. 저희가 직접 한번 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책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 다루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욕구를 지녀라. 두 번째, 다음 장의 내용을 읽기 전에 각 장의 내용을 2번씩 읽어라. 세 번째, 책을 읽으면서 각 제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자신에게 자주 물어봐라. 네 번째, 중요한 구절에 밑줄을 쳐라. 다섯 번째, 매달 이 책을 다시 읽어봐라. 첫 번째,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기에 나온 원칙들을 적용하라. 그리고 이 책들을 인간관계에 관한 최고의 실행 지침서로 생각하라. 일곱 번째, 여기에 나온 원칙을 어길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벌금을 물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규칙을 배우는 것을 게임하듯이 즐겁게 배워라. 여덟 번째, 매주 이 책에 나온 원칙을 적용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검토해봐라.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 배울 점은 무엇인지 확인하라. 여러분 아시겠죠? 인간관계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보자고요. 화이팅! 자, 1파트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 자, 이 책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용 제일 마지막 편에 파트 넘어가기 전에 요점 정리를 딱 해준다는 거. 자, 그러면 저희는 요점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해라. 세 번째, 사람들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어일으켜라. 이 책은 인간관계에 황금률을 적용한 책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 황금률 나왔죠? 내가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건데요. 저희 28페이지 볼까요? 남에게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너 역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네, 비판받고 싶지 않죠, 저희는. 그쵸. 네. 나의 가치를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이죠. 칭찬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왜 남한테는 우리가 칭찬해주지 못하고, 막 나쁜 말만 막 툭툭 내뱉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쵸? 일부러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막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일부러 막 나쁜 거친 말들을 합니다. 어쩔 때는 욕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 막 비꼬아서 정말 비열한 말들을 하죠. 그러면서 상처되게 콕콕 박히는 말들을 합니다. 심결에 툭 내뱉은 말이 그 사람은 평생 내 안에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유리 조각이 되어서. 정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 저희 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어머님께서 네, 시어머님이 계십니다. 네, 정말 뭣도 모르고 한 행동에 누가 이렇게 쌍스럽게 이렇게 하니? 라고 하셨어요. 와, 저는 순간 헐컥 그러면서 쌍스럽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직 어머님께는 제가 그때 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라는 말조차도 못 꺼냈는데요. 굉장히 소심한지라 네. 그냥 툭 하고 내뱉은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는 특히 또 가까울수록 말을 막 내뱉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말에 조심해야 되고 꼭 남에게 내가 비판을 할 때에는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한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꿀을 얻고 싶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 네, 그랬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은 다들 보면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네, 내가 무시받고 싶어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당할 때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말할 때는 특히 칭찬 아니니 비판을 할 때에는 정말 말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일부러 혼내키는 선배들이 있어요. 꼭 굳이 비꼬아서 일부러 상처되게 그런 말을 굳이 해야 될까요? 정말 우월한 사람은 우월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스스로 정말 멋지다라는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우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말로서 비판하지 맙시다, 여러분. 네. 자, 두 번째. 저희가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칭찬 정말 좋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칭찬을 맨날 누군가에게 정말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칭찬과 아첨은 틀립니다, 여러분. 네. 그거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고 구별하셔서 정말 진정한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건들기만 해도 칭찬이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입에서만 나오는 칭찬을 하지 말고 저희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을 하도록 해보자고요. 네. 네, 세 번째, 상대방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네, 저희 47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성공에 대한 비결이 나옵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나의 관점 외에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죠, 여러분. 역지사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표현해 줌으로써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이 사람이 알아주네, 나를 인정해주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89페이지 마지막에 우선은 상대방의 가슴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홀로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원칙만 지킨다고 해도 저희는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뼈 아픈 말들 툭툭 내던지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런 따뜻한 위안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호감을 사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 174페이지 요점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호감을 사는 6가지 방법. 첫 번째,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 미소를 지어라. 세 번째,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가장 달콤하면서도 중요한 말임을 기억하라.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라.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이끌어라. 다섯 번째,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하라. 여섯 번째, 상대방이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도록 하고 진심으로 인정하라. 네, 이게 바로 6가지 호감 사는 방법인데요. 듣기만 해도 네, 이렇게 해주면 정말 호감이 갈 것 같죠, 여러분? 네. 자, 저희가 92페이지 보면 관심을 끌고 싶다면 먼저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황금률이네요. 네. 자,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그리고 우리는 호감을 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네. 네. 사랑받고 싶은 거는 네. 어떤 사람이고 다 그렇죠, 네. 누가 미움받고 싶겠어요? 네,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사랑받고 싶고, 그쵸? 네. 그러려면 6가지 방법을 저희가 한번 숙지해 봐야겠는데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관심을 가져주죠.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무관심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무관심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굳이 왜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왜 접근할까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죠. 네. 두 번째, 미소를 지어라. 네. 그냥 100%입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시고요. 힘들어도 미소를 한번 지어보면 갑자기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항상 미소 짓도록 노력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고요. 네. 자,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 주라는 건데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특히 새로운 사람이들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이름을 정말 기억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고 정말 다정하게 불러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라. 네. 이거는 대화를 잘하는 방법인데요. 대화를 잘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막 컴플레인 이런 게 많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 보면은. 그런데 그런 컴플레인들이 보통은 고객들은 자기의 말을 막 합니다. 이래서 화가 났고 이런 행동들이 너가 마음에 안 들었고 막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들어주는 입장에서 갑자기 죄송하지만 고객님 그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들은 더 화가 납니다. 네. 그럴 때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뭔가 사람들은 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148페이지 볼까요? 중간 정리 보시면 이렇게 명심하라.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 그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자기 자신, 자신이 품고 있는 희망, 자신의 직면한 문제뿐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잘 듣다가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렇게 하셔서 많이 몹시 불편하셨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고객의 마음을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 더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화가 났고 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야기를 들어만 주면 충분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다 듣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상대방의 의중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역지사지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시면 정말 컴플레인 없으실 거예요. 네. 자, 5번째 볼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방법.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이제 팁을 좀 아시겠나요? 네, 황금률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모든 게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받을까? 그러면 이 사람 반대로 이 사람의 관심사를 내가 얘기해주면 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내가 유도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만날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전에 공부를 하고 만나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상 만나거나 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해두고 약간 공부해두고 가시는 게 정말 팁일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리고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 자체에서도 저희가 대화할 때 뭔가 이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6번째,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는 방법.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진심을 담아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159페이지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의 욕망이란 정말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정말 다른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인정받는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네, 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네트줄 보시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몇 마디의 말. 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미안하지만 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들을 쓰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굉장히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62페이지 보시면 진심 가득한 칭찬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칭찬. 아까도 나왔지만 저희가 그냥 왜 기본 원칙에서도 칭찬하라는 게 나왔잖아요. 다시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162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한 두 번째 줄 밑에 보시면 변함없이 영원한 진실이 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남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는 방법은 자신의 자그마한 세상에서는 자신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은연중에 알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이 상대방의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사랑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내가 관심받고 싶다면 상대방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거를 그 사람에게 먼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칭찬해 봅시다. 오늘. 네. 진심을 담아서 칭찬을 해보시고요. 내 입장을 한번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저희는 인싸가 되어야겠죠, 여러분. 네, 인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마일, 네, 미소 띤 얼굴로 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뼈아픈 말도 콕콕 하지 마시고 정말 웬만하면 칭찬해 주시고 관심의 표현을 해주시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인간관계론에서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3가지 훑어봤고요. 6가지 호감 사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요. 모두 다 정말 중요한 내용 같았습니다. 저희 한 번 더 꼭 숙지해 주시고 한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호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스마일 스마일